안녕하세요. 여행업 중대재해 대비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강휘진입니다. 먼저 오늘 중대재해 대비랑 관련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좋은 글이 있습니다. 좋은 절차는 좋은 결과를 만든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 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나 규정을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낸다거나 형을 산다거나 이런 어떤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대비랑 관련된 부분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관리라는 것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비의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비란 사고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하기 전에 대응을 미리 준비하고 복구를 미리 마련하는 그런 내용을 대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대비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 보호,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한 운영 역량을 구축, 유지 및 개선시키는 활동을 뜻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를 위해서 자원을 미리 준비하고 정보 관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포팅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준비하는 게 중대재해 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 즉 안전사고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부분의 활동을 우리가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방을 준비하는 일이 안전관리의 거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조차 안전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을 준비하는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 전, 발생 후의 대응까지 모든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에 이 법률안이 발의가 돼가지고요. 2021년 1월 26일,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리가 시행이 되면서 중대재해처벌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50인 이상의 관련된 부분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우리 개인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인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5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여행업 경영 책임자 및 관리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제도의 이해가 몹시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 대상을 살펴보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법인이나 기관, 즉 회사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 시기랑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업이랑 관련된 부분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은 일반 건설회사라든지 제조회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본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정책이
작년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안전의식이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례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사회적인 합의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중대재해정보 오픈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즉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중대재해 속보를 전국에 알려주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는 글자를 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살펴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각 조항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든 조항이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법입니다. 이런 산업안전보건법과도 거리가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행업 경영 책임자님들께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한번 찾아보고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이라는 의무 주체가 있어서 사실상 경영 책임자는 그 책임의 범위에서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경각심이 발생함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보다 확장이 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그 책임성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업주의 보건조치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이나 보건조치보다는 개인 사업주나 또는 경영 책임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가 아니라 의무가 됐고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그런 의무가, 책무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한 필요상의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아까 감축 로드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재해를 크게 보면 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동안 없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로 인한 사망사고, 공중이용시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망사고, 공중교통수단에 의한 사망사고인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의 위험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부 근로자 사망사고라든지 사업장 내 도급업체 사고, 외부 고객 운전자 사고 등도 관련된 부분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재해랑 관련되는 대상 영역에 근로자 혹은 종사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즉 고객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랑 관련된 이행이 법률상에 보면 대략 9가지에서 13가지 정도의 다양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7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경영자의 리더십이 되겠고요.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근로자가 참여해서 비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급 용역 시,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고, 이런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절차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7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법률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중처벌에다가 양벌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섭습니다. 일반 법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 번 처벌을 하지만 이 법은 개인과 법인 양벌 규정이 있고요. 가중처벌. 만약에 똑같이 중대재해를 일으킨다면 두 번째 중대재해는 1.5배의 형량이나 벌금, 과태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중처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행업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이런 구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체크리스트 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략 9가지 영역이 있는데 다행히도 여행업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적어도 4가지의 의무사항은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인데요. 이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할 수 있는 좋은 표준안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해라라는 의무조항이 이제 추가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중대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라는 부분이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거나 그 다음에 관련된 전담 사업자들이 관련된 어떤 업무를 보게 하는 부분은 대표님들의 자율적인 역량이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어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는 영역은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행업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안전교육 대상이 아님을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행업이나 사무직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여행업인 경우에 여행업 업종 코드가 75210입니다. 이렇게 여행사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보건 교육을 안 받아 법률상 제재나 어떤 벌금을 물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율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거나 그 다음 4대 법률상의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4대 법정 의무교육은 이런 안전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꼭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말씀드려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단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입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 근로자라든지 종사자, 그 밖에 고객이나 시민이 사망했을 경우는 중대시민재해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책임의 범위와 대상, 강화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큰 차이점을 보자면 먼저 이제 의무 주체가 사업주에서 경영 책임자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호 대상이 근로자라든지 법정 특수고용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여행업 같은 경우에 크게 제재 조치를 받을 위험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의무조항 4가지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으면 크게 형법상의 문제, 그다음에 과태료, 벌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내용을 보자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그 이행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
관한 조치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이랑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처벌의 처벌이랑 관련된 부분들은 법정형이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형이 아주 높다 보니까요. 우리가 조사, 수사 및 처벌도 관련된 기관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관, 경찰, 검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이 단독 재판부를 구성해서 심판 사건을 규정하여 판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고의중과실이랑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경우에 특히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인명피해는 종사자 및 시민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률 준수랑 관련된 수행 절차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 여행업이랑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식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식별된 위험을 평가해서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개선책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이러한 점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법률 준수, 컴플라이언스 수행 절차 4단계라는 측면에서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책임자 보고 확립 체계를 구축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식상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이랑 관련된 의무사항들은 이행 점검에 대한 기록과 증빙을 사진 및 동영상까지 활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스템상의 로고 파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꼭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미리 만들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상황과 내용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사고 발생을 신고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쟁점, 입장을 정리하고 산업 중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유족 및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 기록 증빙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플랜도 C라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 즉 안전보건관리 업무랑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성과평가나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대재해 대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1차적인 책임은 종사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사자한테 중대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은 경영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